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시황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는 갑작스럽게 막 빠져가지고 지니고 있던 종목들이 막 동시효과 때 갑자기 곤두박질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 보유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 5월달에 시황이 워낙 안 좋아서 몇 종목 정도 한두 종목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일제지하고 최근에 이제 S넷 제가 관심 종목을 편입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떨어졌죠 S넷이. 우선은 뭐 그런 시장에서 많이 좀 뭐 회사 일도 하시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스피 종목도 좀 포함을 시켰어요. SG 세계물산하고 그 동성제약 두 종목을 코스피에서 제가 땡겨가지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 S넷, 대한광통신 그리고 주민터넷 요렇게 한 6종목 되나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는 이제 S넷인데요. 오늘 S넷이 좀 빠졌습니다. 거의 7% 가까이 빠졌고요. 제가 보유한 단가에 비해서도 거의 5, 6% 정도 더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사실상 제가 좀 이 만원 선을 돌파를 할 거라는 기대감에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만 한 400원까지도 전일 오전에 쳤었기 때문에 보시면 전일 오전에 보면 이거거든요. 13일 1400원까지 쳤었어요. 근데 이제 윗골을 달리면서 쭉 밀려버리고 이 만원 선을 수성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전주가 1000원 되고 5000원 되고 만원 되고 그런 기점에서 호가 단위가 바뀌는 그 기점에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밀린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S넷 같은 경우에 이제 5G의 숨은 수혜주다 해가지고 한번 슈팅이 나오고 삼성전자에서 분사됐거든요. 1999년에.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SDS가 M&A 하려고 한다라는, 이게 S넷은 뭐 찌라시가 돌았고요. 오픈베이스 뭐 이렇게 몇 회사들이 좀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세게 갔는데 이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좀 밀려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게 갔다고 하면 만원 뚫고서 안착을 해줬으면 12,000원, 13,000원까지도 단기간에 좀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밀려버리는 바람에 물론 이제 거래량이 조금 실리긴 했지만 밀려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김이 빠지죠. 다시 또 이렇게 아래쪽에서 다시 반등해서 변곡점을 형성하고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다고 하면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실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좀 손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 제가 뭐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좀 팔고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62평선을 약간 깼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나오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 122평선까지도 좀 밀릴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60분봉 선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라인업에서 지금 맞춰서 좀 지지선으로 보고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조금 시장에서 5G에 대한 이슈가 이제 조금 더 수그러드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게 돌고 있습니다. 뭐 돼지열병이 한바탕 또 쓸고 갔다가 또 5G가 있었다가 그래핀이 있었다가 히토류가 있었다가 요즘에 이 테마가 일주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면 또 다른 테마가 시장에 돌면서 수급이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단타성 트레이딩 매매들이나 아니면 좀 단기간의 매매들, 저부터도 그러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보유해봐야 하루 이틀? 2, 3일?
뭐 그런 정도 를 보유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빠진 상황은 아니에요. 뭐 아주 지금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죠? 왜냐면 거래량이 아주 적게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안 실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이게 진짜 투매 물량이 나와서 세력들이 다 털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이 개인 물량들이 저처럼 많이 턴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왜 털었냐면 오늘 좀 장에 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좀 그래도 몇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갔죠. 대한항공통신도 그랬고 주민터넷,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세게 갔어요. 장중에는 휴네시온하고 SGNG 같은 경우에도 세게 갔습니다. 그래서 좀 갈아탈 종목이 있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 S넷을 어쨌든 간에 오늘 정리를 하고요. S넷을 오늘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주민터넷으로 제가 좀 수익을 봐서 다행히 한 마이너스 한 19만원, 한 20만원 정도로 손실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그래도 아주 많이 큰 손실을 보지 않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차트가 진짜 주민터넷이 아름답죠. 차트가 거래량이 조금만 더 실었다 그러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다시 장대 항봉을 뽑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거의 상한가 근처 1450원에서 팔고 나왔어요. 팔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상한가를 말더라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갔습니다. 오늘 제가 한 2지점쯤 사가지고 한 여기쯤 판 것 같아요. 여기쯤에 그래도 꽤 그래도 먹긴 먹었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해서 좀 손실을 줄이고 한 20만원 정도 손실 봤나봐요. 그 정도 줄였는데, 주민터넷도 사실상 어떤 특별한 뭐 큰 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우회 상장을 했고요. 뭐 이스테소프트 계열사인 부분이 있고 2년 동안 제수했다가 이제 그 우회 상장해가지고 다시 상장이 됐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상당히 세게 가네요. 지금 보면 들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장에도 주민터넷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저기죠, sem코가 이제 거래 정지돼 가지고 하루 정도 스테이 됐다가 이제 월요일에 다시 재개가 돼요. sem코가 진짜 또 가느냐, 이게 또 관건인데요. 시장에 어디에 쏠릴 것이냐 몇 가지 지금 종목들이 보입니다. 이 주민터넷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좀 빠져도 들고 계시면 수익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세게 빠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고 거래량이 세게 붙기 때문에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크게 띄우고 그 차트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한번 갔다 하면 9일째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그 아름답게 그야말로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빠진다고 하면 뭐 빠졌다면 한두 끝도 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요. 본인의 어떤 의사 잘 개진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은 최소한 없게 좀 해주시고요. 신규로 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타 법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딱히 매동은 좋진 않아요. 개인이 어마무시하게 사서 올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타 법인 물량들을 다 받았으니까 이렇게까지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밀리면 투매가 확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기대감에 밀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밀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은 저도 좀 보긴 할 건데, 저 sem코 주민터넷 요건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민터넷 제가 오늘은 물론 좀 이익 보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 종목 좀 재밌게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갈런지, 그리고 혹시나 뭐 좀 빠지고 시작한다면요, 그렇다면 뭐 단타로 들어가긴 근데 너무 아시겠지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주민터넷으로 좀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좀 센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대한광통신하고 동성제약입니다. 오늘 동성제약이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말았고요. 분봉 3분봉으로 보시면 거의 한 10시 한 30분 40분부터 말기 시작했는데 이제 광역학 진단치료 의료기기에 시스템 특허가 나왔다. 6개국에서 나왔다고요. 그냥 암 진단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런 광역학 진단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시스템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게 대한광통신의 종양 조직을 볼 수 있는 광섬유 프로브 그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한광통신하고 엮어서 갔어요. 상한가를 굉장히 빠르게 말아가지고 중간에 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타신 분들 있다면은 이건 100% 또 갈 것 같아요. 지금 주봉으로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완전 빠졌고 다시 반등을 주는 느낌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뭐 애누리 없이 그냥 장대양봉을 골랐고요. 아주 찍어서 올렸고 여기서 더 거래량 터지면서 더 쭉쭉 뻗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어찌 됐건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쭉 지금 아주 조정을 줄 대로 주다가 다 털고 이 지점에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반등을 쳐줍니다. 아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다 던지고 그랬을 정도로 버티다 정말 이게 다 사람들 나가고 나서야 이렇게 정말 판 느낌으로 팔았고요. 오늘은 뭐 매동이 동성제약은 또 오늘 거래량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긴 했지만은 매동은 뭐 썩 뭐 나이스하진 않네요. 개인들 다 받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보기에는 시장의 주목을 월요일날 꼭 받을 것 같아요. 상한가를 또 빠르게 11시 전에 말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갈 춤을 둔다고 하면 단타도 좀 칠 수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종목이 워낙 이 종목이 좀 흔들흔들 하는 종목이니까 60분 분봉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그림이 좋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동성제약하고 주민터넷이 상당히 세게 갈 수 있고 셈코가 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셈코에 또 쏠릴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장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부 포트폴리오, 일부 비중, 일부 금액은 그래도 단타로 좀 운용하셔야 돼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뭐 전업 투자자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뭐 삼성전자 같은 데 묻어놓고 하이닉스 같은 데 묻어놓고 세월아 내월아 하다 보면 뭐 1년 만에 두세 배 뛰는 시장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의 시대는 갔어요. 단기 매매가 성행하고 그래야 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 장중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그래야 주식 투자하시면서 오래 계실 수 있지. 안 그러면 목돈 넣으셨다가 결국 손해보고 주식 다시는 손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밖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단타로 일부 정도 수량은 운영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금액을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정말 소액으로 하다가 조금씩 이제 한 뭐 100만원, 몇십만원에서 100만원, 뭐 잘 되시면 이제 뭐 한 500 정도 선에서 하시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동성제약도 이게 뭐 아주 가치주다 해서 묻기보다는 이게 강하게 지금 이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어쨌든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또 이게 지난번에 갈 때 엄청나게 세게 갔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끼가 있게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저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요 동성제약.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예. 대한광통신이 같이 갔는데 이건 밀렸습니다. 대한광통신은 밀렸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보시면 이 거래량 보이십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지금 엄청나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은 물론 좀 빠졌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대한광통신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광통신이 진짜 상당히 지금 세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보시면 워낙 그 앞전에 시세를 많이 줬죠. 1,000원에서 거의 8,000원까지 시세를 줬다가 계속 뭐 7,000원에서 왔다 6,000원, 5,000원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빠져가지고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해 준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빠질 수 있게. 그 금액이 한 4,000원 정도 좀 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업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반등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이런 쪽 물량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이 정도 선이 어쨌든 반등선이다. 그거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선이 깨지지 않고 이제 쭉쭉 올라가서 약간 좀 이제 이 추세가 좀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좀 바뀌고 있고 거래량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고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죠. 윗골이 달렸지만. 그렇잖아요. 윗골이 달렸지만 이게 뭐 피레침 음봉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장대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거래량 이렇게 실리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 지금 예를 들어 여기서 물려서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당연히 다 팔아 제끼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쪽 라인업에 물린 사람들도 보면 여기서 판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정말 꼭대기 속에서 물린 사람들은 못 팝니다. 아무리 이렇게 반등했다고 못 팔아요. 왜냐면 더 가지고 있고 싶으니까. 아니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못 팔다가 또 물려버려요. 그럼 여기선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는 파는 겁니다. 근데 그 물량들을 어쨌든 상당히 소화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제 한번 반등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쭉 빠졌죠. 이번에 한 번 더 오르면 진짜 털겠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르니까 턴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나왔고 매동을 보시면 개인이 팔았어요. 그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요. 3일째. 물론 이 기타 법인도 좀 많이 팔았는데 이 기타 법인하고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기타 법인이 좀 파는 거는 수익 보고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받아준 게 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연일 샀던 것도 아직 다 팔았다고 보긴 뭐하고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월요일 날에 동성제약하고 광통신이 같이 묶어서 갈 것 같긴 한데 동성제약이 어느 정도로 세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광통신도 분명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동성제약이 너무 또 막 초장에 그냥 세게 가가지고 갭 떠서 시작하면 어, 잡지 마세요. 웬만하면 갭 떠서 시작한다는 거는 그때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해버려가지고 그냥 팔고 나와서 수익 실현하는 용이지, 갭 떠서 시작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잘 요즘에. 뭐 아까도 동성지약이 한 10시 반쯤부터 시작했잖아요. 움직임이. 그런 것처럼 요즘에 갭 떠서 시작해서 막 10% 15% 갭 떠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종목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성제약도 그렇고 이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그림은 좋을 것 같아요. sem코, 대한광통신, 유비코스 홀딩스 이렇게 되게 세게 갔던 애들 있잖아요. 계속 올랐던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뭐 국일제주도 포함되고요. 근데 어쨌든 주말에 이게 거래량이 제일 컸어요. 이 대한광통신이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몰렸단 소리예요. 보시면 대한광통신이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 1위입니다. 주민터넷이 2위고요. 흥구석유 3위. 지금 되게 센 놈들만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도 그 대한통신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대금이 터졌는데 어쨌든 이 양봉이라는 거는 뭔가 바뀐다는 신호예요. 이평선 다 뚫어주고요 지금. 122평선 뚫면서 갔다는 거는 뭔가 지금 변곡점을 맞고 긍정적으로 가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서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에 따른 시세는 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 광통신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어제 제가 주민터넷이랑 몇 군데 설명드렸는데 주민터넷이 결국 상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잘 판단해서 월요일날 좀 대응해 보시고요. 흥구석유 말씀드릴게요. 흥구석유는 이게 지금 갭이 떠서 시작해가지고 20%가 넘게 결국 마감됐는데 이게 뭐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흥구석유가 지금 흥구석유 보면은 뭐 그냥 뭐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걸로, 혹은 뭐 전쟁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해서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뭐 요런 거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흥규석유도 진짜 끼 있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움직였다면 막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변동성이 심해서 얘도 막 잡고서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또 시세를 줄 때는 주는 종목이라서 흥규석유가 그렇기 때문에 좀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요. 지난번에 왜 이란하고 우리 미국이랑 또 해서 막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뭐 전쟁 뭐 발발할 수 있다라는 둥 뭐 한다는 둥 막 이래가지고 한번 시세를 줬었는데 쭉 빠지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갭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로 띄웠나 볼까요? 장중에 얘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예 뭐 잡을 수도 없게 벌써 뭐 몇 프로요? 거의 20% 가까이 20% 가까이 쳐 올려버리는 거 이거 누가 잡겠습니까 이거? 그죠? 갭 떠서 시작하면 조심하시라는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갭 떠서 시작하면 이렇게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냥 빠지잖아요 지금. 결국 또 막판에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또 올린 다음에 그냥 해먹은 거죠 이게. 흥규석유가 아주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긴 한데 이게 좀 이렇게 빠질 염려가 있긴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좀 빠지고 하면 잡아서 조금 더 이제 이 정도 지지선은 지키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빠지면 한 번쯤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여기 이 지금 52평선하고 20평선 이제 교차되면서 정비열이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조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래량이 적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초엔 좀 빠지더라도 장중에 좀 움직인다 싶으면 저점 잡아서 당일에 3분봉으로 저점 잡아서 단타 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한번 흥구석유는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며칠씩 들고 있기엔 너무 위험해요. 한번 갔다 막 빠지고 막 정신없이 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구석유 다른 이슈는 없지만
여기 좀 아직도 요 내부에 있는 세력은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하다가 또 한번 뺄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개미들이 붙고, 그래야지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세력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에이, 제가만 판단한 건 좀 제가 이거 흥구석유 힘들겠는데 못 가겠는데 했는데 가요. 그럼 저부터도 하다가 거의 한 8,000원 넘어가요. 그러면 매물대가 위에 지금 이 상태는 없잖아요, 일봉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잡으면 내리 꽂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빠지면 그때 반등이 들 걸 예상해서 들어가란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SG 세계물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다가 이 모른 거래량과 차트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지금 SG 세계물산은 뭔지 모르겠는데 딱히 사유는 없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SG 세계물산에서는 급등 사유가 시황 변동에 대해서 뭐 관련 공지사항이 없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지금.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거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이게 지금 보면 수량도 적지가 않아요. 계속 엄청 사요. 이때 결국 또 더 사서 상을 줬고, 좀 빠졌지만 또 사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15년도에 뭐 21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실려서 세게 준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팔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에 이렇게 지금 도지형이 나왔고요. 다시 또 음봉 도지형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적게. 근데 보시면 여기 이 순매수는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이날 거의 상한가 만거를 갖다가는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이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이렇게 돼서 시작한다 쳐봐요. 그래도 여기는 안 깨진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버텨준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깨지면 뭐 쭉쭉 빠지겠지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죠. 우평선까지. 근데 여기는 어쨌든 안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냐? 약 1200원, 1300원 정도 선은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소리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게 또 빠졌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선에 걸쳤다, 그럼 그때는 저는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ESG 세계물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도지형의 이 끝에 요 라인이 여기서는 반등을 쳐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그냥 단순히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임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뚫지 않고 올리면, 뚫지 않고 여기 정도 왔다고 하면 저는 일부 금액을 좀 들어가서 단타를 쳐보고 할 거라는 얘기죠. SG 세계물산은 매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코스닥을 많이 팔았어요. 어제는 외국인 좀 사더니만 오늘은 코스닥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종목에는 이건 코스피죠. 죄송합니다. 이건 코스피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피도 외국인이 약 마이너스 688억 원 팔았어요. 코스닥은 1217억 원 팔았고. 근데 어쨌든 이 와중에도 외국인이 샀다는 거죠. 90만 주 가까이 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 요 지금 말씀드린 이 6개죠? 요거는 월요일 한번 유심히 살펴보려고 해요. S넷은 아니고, S넷은 조금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거의 한 이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S넷은 제 포트에서는 좀 이제 아주 쫙 빠지지 않는 이상은 포트에서는 좀 지우가 생각 중이에요. 흥구석유하고 다양광통신, 동성지역은 들어갈 자리를 줄지 모르겠는데 또 갭도서 시작해버리면 대한항공통신하고 SG 세계물산, 흥구석유, 그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번 좀 단타를 칠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통신, SG 세계물산, 이쪽을 한번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S넷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손절을 해버리고 주민터넷으로 갈아탄 점에 있어서 이런 좀 생각을 마인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저보다 물론 고수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턴가. 막 제가 나름대로 가치 분석을 막 했어요. 회사 퇴근하고 막 공부하고 도저히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대로 그 가치에 맞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치 분석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금액을 뭐 월급쟁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금액을 막 1년 반씩 계속 넣어놔서 거기서 뭐 수십 배 뛰지 않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공부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제가 그동안 주식하면서 쭉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 보니 장투한 것들은 오히려 맨날 물려있고 단타 트레이딩한 것들은 수익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이거 정말 트레이딩을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보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수익 보면 더 갈 것 같이 가지고 있다가 또 손해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꼭 수익은 실현한다. 다만 얼마라도 꼭 실현해서 예수금으로 남긴다. 그런 원칙이 생겼고, 또 하나는 물릴 때 물리더라도 거래량이 큰 종목에 물린다. 거래 대금이 크고 거래량이 큰 종목은 어찌됐건 시장에 관심이 들어가 있고 그 종목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고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에 물려도 물려라. 그래야지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매번 생각하고서 하다 보니 조금씩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초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께선 무조건적으로 어떤 가치 투자를 맹신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또 너무나 또 단타로 그냥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좀 감을 익히셔서 처음에는 많이 손해 보시겠지만 조금씩 수익으로 돌아서서 월급 정도는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고수분들이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축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방송 아마 들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셔서 또 내일 축구 또 응원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월요일장에서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다 좋은 양의 방향으로 마감해서 수익 꼭 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지금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 안 하고 우연히 들어오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계속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